12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임박, 사이클 더 길어진다. 전 블룸버그 분석가. 자,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시즌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랠리와 폭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나 기다렸던 포모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2023년도 말에 그 시그널을 충분히 주었죠. 일부 섹터만 반등이 나왔지만 그 온기가 차례로 전달될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던 에너지가 대폭발의 시간이 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증시 또한 S&P 기업 비중 10%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코스트코, 비자 등 51개 종목. 사실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전 세계 증시도 자금이 쏠리는 그런 증시에 특별한 섹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에 가는 게 아니고 증시 기준으로는 일부 섹터만 한정지어서 대부분 빅테크 미국 기준으로 한국 경제 또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 섹터,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못 갔고요. 2차 전지, 사실 자율주행차 플랫폼, 자동차의 혁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인공지능과 플랫폼 업체, 이 세 개의 성장 섹터, 여기에 경기 민감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금이 나눠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달려나갔죠?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일부 알트코인만이 폭발을 했죠.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폭발과 알트코인의 대혁명의 시간이 옵니다. 즉, 이 혁명이라는 것은 폭등 랠리를 언급했던 겁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장세가 모든 그런 자산이 다 가는 게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연준의 긴축 이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08년도 양적 완화 이후, 이때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과 코인이 다 같이 강세를 보였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금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이 없었지요. 지금은 섹터로 한정돼서 나눠갑니다. 유동성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첫 가상자산 거래소 IPO, 빗썸 문턱 넘을까? 2024년 도전. 자, 빗썸에서 IPO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업비트도 나올까요? 얘네가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한국 증시에 말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 자, 그래서 증시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심사 주체는 한국거래소이다. 내부 통제 구축 및 경영 투명성이 관건.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IPO를 추진한다. 즉, IPO를 추진한다는 건요. 증시가 돌아나간다는 겁니다. 2024년도 전 세계 증시는 정고점 돌파가 여러 미디어를 장식하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 증시 또한 상당히 꺾어져서 돌아나갈 겁니다. 한국 코인 시장, 더불어 전 세계 코인 시장 또한 미친 듯한 랠리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코인들 있잖아요. XRP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타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도 많이 가지시겠죠. 제가 일부 기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코인들 비중별로 또는 주식, 코인과 주식 비중, 그리고 코인에서는 어떤 코인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거 가지고 계시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제가 좀 참고를 해서 방송 자료로 좀 참고하는데 좀 삼으려고 하니까 코인과 주식 비중, 코인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코인 섹터를 뭐 갖고 있는지, 어떤 코인들을 갖고 있는지, 또는 주식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코인과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부동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좀 적어주시면 댓글로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방송하는데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가상자산 IPO 소식이 나왔다. 증시가 돌아나간다는 겁니다. 5월부터 비트코인 자본 순유입 관측, 최소 18개월간 강세 지속 전망이다. 비트코인의 랠리를 계속해서 전망하고 있다. 미국 IPO 앞둔 네이버 웹툰, 베스트바이 출신 CFO 영입하였다. 네이버의 창업자죠. 이혜진 창업자도 미국에서 현안을 직접 챙겼다. 머니게임 등 웹툰 원작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내년 글로벌 공개. 자, 그래서 네이버 웹툰 또한 미국에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시죠?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흐름을 예측합니다. 잘 예측해요. 얘네가 이걸 예측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송두리째 휴지 조각이 되거나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계란 집어든 테슬라 봇. 자, 보시면 지금 로봇이요, 계란까지 집어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테슬라가 인간의 반복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4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를 13일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1분 43초 분량의 동영상에 따르면 옵티머스 2세대는 5손가락을 사용해서 계란을 집어 올릴 정도로 섬세한 동작도 할 수 있다. 테슬라 보수로도 잘 알려진 이 로봇은 지난 9월 공개된 1세대보다 30% 빠른 속도로 걷고 10kg 더 가벼워졌다. 계속해서 성능과 이런 부분은 진화를 하고요. 가격은 다운되는,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왔다는 거죠. 다만 또한 요거를 움직이는 건 뭐죠?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기계, 로봇 혁명과 이 안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 혁명. 그 곁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외국인과 전화통화, AI가 실시간으로 통역한다. SK텔레콤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14일 선보였다. 통화 중에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출시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운데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상에서 실시간 통역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감이 오시죠? 이제 바로 이 로봇, 얘는 소프트웨어 로봇이죠. 이걸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로봇, 이걸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로봇은 봐도 뭐라?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4차 산업의 기술까지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을 투입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택배 멈춘다, 비살 걸린 일본, 서둘러 자율주행 트럭 전용도로 깐다. 일본 물류 2024년이 더 문제이다. 대대적인 물류 혁신을 추진한다. 하루 화물 운송 92% 트럭에 의존. 내년 4월부터 트럭 기사 근무 시간 하루 15시간으로 제한한다. 물류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모빌리티 시프트 총력전을 기울인다. 레벨 4 자율주행 고속도로를 설치한다. 인프라 개선 및 선방 철도 비중을 확대한다. 자, 그러면서 세계 1위 목표 현대기아차,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이죠. 하나로 말씀드리면 첨단 4차 산업의 기술 향연장입니다. 여기서 PBV 콘셉트카 3종을 공개한다. 이 PBV는요, 목적 기반의 차량입니다. 자, CES 2024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여기서 목적 기반의 차량을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이용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하는 신개념의 이동 수단입니다. 보이시죠? 차량 생긴 것만 보더라도 자율주행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로봇이에요. 이게 하드웨어 로봇이라면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얘가 로봇으로, 지금은 자율주행차 플랫폼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봇이 많은 부분을 확장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얘는. 자, 그리고 얘는 더불어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그리고 얘 또한 하드웨어 로봇이죠.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또한 하드웨어 로봇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자율주행차 로봇이 전 세계 5G망으로 연결됩니다. 하나의 하드웨어 하나가 자율주행차 플랫폼이겠죠. 그쵸? 자동차의 혁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엄청난 역사가 담겨있는 자율주행차, 자동차겠죠? 그래서 헨리 포드 왕과 함께 여기에 원유를 쓰게 되면서 록펠러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왕과 헨리 포드,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는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망해서 결제가 되고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CBDC와 각종 코인과 토큰이 될 겁니다.
이 망을 타고 또 연결하는 바로 웹3가 필요하겠죠. 통신망이 또 필요할 겁니다. 또 여기서 데이터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겠죠. 이거를 걸러줄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가치를 입혀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쵸? 지금 5G, 지구를 하나로 묶어버렸던 저궤도의 인공위성을 쏟고 여기서는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바로 선점을 끝냈습니다. 각 국가의 독점 기업들도 우주의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IMF 총재 암호화폐 들면 통화 정책이 안 먹힐 수도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돈 세탁과 범죄가 난무한다. 거시금융 안정성 훼손 우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한국은행과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함께 CBDC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디지털화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죠. BIS 사무총장 또한 방문해서 다시 한번 그 강적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인에 대해서 통화정책 안 먹힐 수도 있다. 발맞춰서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도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부정적이다. CBDC 도입이 시급하다. 자, 중국도 CBD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코인에 대해서는 살짝 한 걸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면의 인면은 뭘까요? 뒷면에 진짜 이들의 의도는 뭘까요? 이들은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코인 시장이 폭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의 참전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상승장에 초기가 살짝 넘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가야 될 방향성, 먹을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CBDC 도입이 시급하다. 스테이블 코인, 각종 코인과 토큰들, 이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CBDC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BIS, IMF, 통화 정책과 자기자본 비율, 국제 결제 통화를 정하는 곳입니다. 그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은 CBDC가 담당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겠죠. CBDC 세상이 오면 뭘까요? 바로 리플과 XRP 세상이 도래한다. CBDC 세상이 도래하면 리플과 XRP 세상 도래하고 그리고 코인과 암호화폐의 세상이 도래함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BIS와 IMF는 절대 권력 끝판에 있습니다. 마지막 끝단에 있죠. 얘네들을 움직이는 건 누구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권들 그리고 전 세계 국가의 리더들 이들이 함께 동의하에 전 세계 통화 정책과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인구가 2041년이면 5천만 명이 깨진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고령화가 50년 뒤 한국은 절반이 63세 이상이다. 인구 3천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고령화. 이 고령화를 대체하는 건 바로 인도와 아프리카, 기타 대륙이 좀 있겠죠. 여기서 양적인 성장을 담당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에너지가 공존하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범지구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범지구는 하나족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 흐름을 예측하셔야만 돼요. 고금리 폭탄 맞은 개도국들, 빚 갚는데 연 600조 원 썼다. 세계은행의 월드뱅크의 국제 부채 보고서, 성황금 규모가 대출액보다 크다. 잃어버린 10년 진입할 수도. 이렇게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부채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또한 답이 없어. 이미 부채가 천문학적이라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경제를 돌릴 수가 없네.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해. CBDC. 그래서 부채 또한 해결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와 맞물리는 가상자산이 필요해. 그리고 이거와 맞물리는 새로운 혈관인 스위프트 2.0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종이는 없애버리고 0과 1의 토큰인 새로운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과 제도와 규제를 니들은 빨리 만들어. 이런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1달러. 보시면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366에서 800페소로 절하하였습니다. 자, 쌍둥이 적자 해소 충격 카드입니다. 페소와 같이 54% 평가 절하.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규모 지출 삭감 계획도.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통화 가치는 완전히 붕괴했던 거죠. 인플레이션에 막 국도로 치게 될 겁니다. 여기에 피해는 누가 본다? 대중들과 개인들이 봅니다. 그쵸? 이거 많이 낸 거 기득권이 다 처먹었을 거라고요. 여기에 또 빨대 꽂은 다른 국가들의 기득권이 처먹었을 겁니다. 왜? 늘 이들의 에너지를 이용했으니까. 이거 통화가치 절하해서 수출 경쟁력 높이고 재정 적자도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쵸? 통화가치,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하겠다는 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 와서 그래서 재정을 좀 건전하게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통화가치가 절하되게 되면 그 국가에 바로 국민이 다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기업들에게 수출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거죠. 이걸 또 하나 연장선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바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다고 하시죠.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엔저를 끝내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 마이너스 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변하죠. 일본은 답이 없는 경제입니다. 노답 경제. 그래서 엔화 가치를 절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고요. 내수 또한 플러스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고금리를 이미 일본 경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BOJ, 니킨, 일본 중앙은행이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또한 바로 주식과 벌써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회사채, 민간까지 중앙은행이 다 가지고 있죠. 답안이 없는 답안지인데 여기에 고금리로 전환하게 된다 또는 엔화가 절상하게 된다. 일본 경제는 박살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퍼펙트 스톰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죠. 걸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정리해 봤었을 때 감이 오시죠? 왜 이들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지. IMF 총재가 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읽어야만 됩니다.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이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미 목적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떨리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상자산 발행, 유통규율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한국 IMF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도 검토한다. IMF 총재 부작용 방지 이후에 적절한 규율이 필요. CBDC 역할을 강조하였다. 자, 명분이죠. 명분으로 해서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 그리고 CBDC도 빨리 도입해야 돼. 이렇게 전 세계가 노답인 경제이다. 이제 금리를 이용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왔던 통화 시스템을 끝내버리자. 새로운 문명을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라울팔이 SEC 피소후에 XRP를 매집하였다. 일생일대의 기회이다. 라울팔은 SEC가 리플을 기소하고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한 후 XRP를 매수했다. SEC에 피소된 이후 XRP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라울팔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XRP를 샀고 지금도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RP가 대장이고요. 비트와 이더 얘네 또한 갈 겁니다. 이더리움은 좀 폭발을 못했죠. 얘가 폭발할 겁니다.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XRP도 당연히 폭발하겠죠. 더불어서 여기 섹터에 있는 뛰어난 애들 얘네 또한 폭발할 거예요. 아직까지 폭발을 못했던 애들 펀더멘털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애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그쵸? 그리고 파일코인 디센트럴랜드 마나 그리고 중국의 넘버원 네오코인 더불어서 GKC와 호라이젠 그리고 여기에 그레이스케일 포트 기준으로 해서 각 섹터별 성격이 분명한 애들은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도 마찬가지고요. 체인리크와 폴카닷도 마찬가지고요. 각 성격이 분명한 애들 있죠? 걔네들은 대규모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그 뉴스의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임박 사이클이 더 길어진다. 미국 S&P 기업 10%가 사상 최고가 찍었다. 국내 첫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IPO를 준비한다. 비트코인 자본 순이익 관측 최소 18개월간 강세 지속을 전망한다.
미국의 IPO 앞둔 네이버 웹툰. 자, 그리고 로봇이 오고 있죠.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 외국인과 전화통화 AI가 실시간 통역한다.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을 대한민국에서 투입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가 멈춘다. 비상 걸린 일본. 서둘러 자율주행 트럭 전용도로 깐다. 세계 1위 목표 기아차. 미국 SEC. 미국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PBV 콘셉트카 3종을 공개한다. 이 PBV는 다시 한번 목적 기반 차량입니다. 그리고 IMF 총재, CBDC 빨리 도입해. 한국은행 총재 또한 CBDC 빨리 도입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더 이상 답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별 대장애들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귀에 꽂히게 강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부진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땡큐하는 마음으로 매집하시길 바랍니다.